안녕하세요.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일전에 영상을 통해 카카오 그룹주들의 IPO 일정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까지.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상장을 한 상태이고요. 카카오페이가 내년 상반기, 카카오뱅크가 내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제 연중에 카카오페이지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세 개의 자회사 각자의 성장성도 눈여겨볼 만하고,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이미 장외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IPO 관련된 이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자 상장 이전 공모 단계에서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을 강하게 가져오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실 텐데요. SK바이오팜부터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오늘 빅히트까지 보시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초기 상승세를 가져가다가 이후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훨씬 더 초기 상승 단계가 짧았죠. 사이클 자체가 조금 더 짧아졌는데, 오늘 상승했던 빅히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초기에 이제 시초 가격 대비 하락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워낙에 좀 높았던 탓인지 BTS의 상승세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4년 연속으로 BTS가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까지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흔히 이제 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인 14만 5천원의 2배 가격 27만원으로 출발을 하면서 딱까지는 맞췄었어요. 근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제 빅히트 개별적인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 자체가 점점 앞당겨지면서 상장 당일날 하락 전환까지 좀 된 만큼, 이제 카카오에 관련된 연관된 이제 그룹주들의 상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카오페이나 뱅크, 페이지, 이 그룹주들의 이제 상장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 불안감이 좀 있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그룹주들의 기대감이 선반영으로 장외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거품이 끼어 있고, 이게 이후에 상장 단계에서 뭐 공모 가격이 높게 잡혀서 빅히트처럼 뭐 상장 당일날 하락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고 해도, 모회사인 카카오에는 가격 거품이 그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는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우상향을 보이면서 여기에 그룹주들의 IPO 이슈가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가 자체를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0일 날 상장을 하면서 11일 그리고 월요일 14일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카카오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상장을 했던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을 진행을 했던 날에는 오히려 조금 초기 상승세는 가져갔지만 이후에는 좀 눌려지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아예 하락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 변동 자체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 이 상승세들에 대한 이 조정세가 나오는 시기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은 영향력이 아예 끼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거품이 끼었다곤 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가 퇴색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IPO 기대감의 사이클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공모 단계에서도 기대감이 점점 더 덜해져서 적정한 가격으로만 맞춰진다면은, 공모 가격이 그렇게만 된다면은 오히려 다시금 상장 초기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에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게 앞서고 하다가 공모가 단계에서부터 이미 거품에 끼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한 것인데, 이 거품이 빠진다면은 상장 초기에 뭐 수급이 붙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카카오 그룹주들의 상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카카오 그룹주들은 이미 뭐 장외 거래 가격도 높은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감안을 하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주가의 안정적인 우상향 기조를 가져가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가치의 성장성이
강력한 이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을 해주면서 뭐 이슈적인 부분과 카카오그룹의 전체적인 성장이 IPO를 통해서 이 가시적인 성장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면 모회사인 카카오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온전히 스스로가 모든 영광과 시기 질투를 짊어진 빅히트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카카오의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은 이제 시장 상황과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 게 시장의 하락세와 어느 정도 상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카카오가 실적에서의 부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시장 대비해서 하락세를 크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시장 대비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의 시점은 시장 대비 비슷한 기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으로의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직 내용이 정확하게 오픈된 것도 아니고 일단 컨센서스의 대체로 부합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주가 반영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IPO 기대감이 이제 빅히트의 금일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거품에 빠질 수가 있겠고 카카오그룹의 그룹주들이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당시 초기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모회사인 카카오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예로 들면서 실질적으로 상장 초기에 그룹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다. 오히려 이 상장으로 인해서 기업 그룹주들의 성장성을 가시적으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 모회사인 카카오가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받을 수가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점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카카오 영상에서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워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관련 이슈나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조정세를 보이다가 오늘 큰 폭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조정은 상승이라는 도약을 위한 받침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조정이라는 거 결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조정 시마다 적재적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오히려 오늘 낙폭이 이전보다 조금 크게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장 후반부에는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반등에 대한 불씨를 더욱더 살린 모습입니다. 제가 추석 전후로 하반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관의 리밸런싱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강했고 추석 연휴에 이후에 이제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의 이 리밸런싱 즉 포트 자체를 새로운 종목들로 꾸려나가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매수하고 끝 이게 아닙니다. 개인들이 매매를 하는 것처럼 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매수 포지션으로서의 주체로 작용될 수 있는 외인이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게 되고요. 상승장보다는 오히려 하락장에서의 매집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손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질 때 저점에서 싸게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죠. 때문에 추석 이후에 반등 장세에서 정직하게 물량을 모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기관의 리밸런싱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과 반등은 이후에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포트 구축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 대외적인 시장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그때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이 박스권의 형태를 활용을 하고 우리도 이 키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고요. 물론 어렵고 복잡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아예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언제 어떻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을 어떻게 틀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렵고 복잡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하반기 실적 시즌이라는 먹음직스러운 상이 차려져 있음에도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다 하나의 포인트라도 더 신경을 쓰시고 하나하나의 의문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이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관리와 리딩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VIP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문의들을 주시는 양이 좀 늘어나는데 최근에 확실히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의들이 많이들 주고 계신데 저희 주식대가를 통해서 어려운 시장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빅히트의 상장 초기 이제 IPO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드려봤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로에 놓인 만큼 이후 영상들에서도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방향이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를 최대한 이해하시기 좀 쉽게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